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하층에는 임대인 기숙사를 건축할 수 없다 또는 3월 말 이후부터는 임대인 기숙사의 건축이 불리해져서 가급적이면 3월 말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라고 하는 것 등에 관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2024년 3월 27일 이후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임대인 기숙사 등을 건축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임대인 기숙사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 그리고 이러한 건물에 투자하시려는 분 등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임대인 기숙사가 불리해지는 이유에 관한 것인데, 지난해 초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롭게 신설된 임대인 기숙사는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건축 관련 법과 규정, 그리고 금융지원, 세제 감면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 이러한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해 9월 말부터 건축허가와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된 이러한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허가와 심의 과정에서 허가권자들과 심의위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가운데, 또 임대인 기숙사가 속한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 거실의 설치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임대인 기숙사를 건축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임대인 기숙사를 설계하다 보니 주어진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지에 대체로 지하층에 임대인 기숙사의 건축 기준인 공용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번 개정하겠다고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공동주차장 등 임대인 기숙사의 공용공간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하가 아닌 지상에 배치할 수밖에 없어서 그만큼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건축법상 거실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인데, 지난해 12월 26일 국토부가 개정하겠다고 공포한 내용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다만 침수 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개정 내용은 3개월이 경과한 금년 3월 27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거실 등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임대인 기숙사의 경우에는 이미 기숙사 건축 기준에서 개인 공간인 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지하층에 두지 말라고 한 것 외에도 사람들이 활동하고 사용하는 공용 공간도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거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된 내용대로라면 임대인 기숙사는 큰 타격을 받는 결과가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모순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이번 법 개정은 지하나 반지하 주택의 경우에 침수 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며 환기, 채광 부족,
습기, 곰팡이 등으로 거주 환경이 열악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처로 기존 건축법 제11조는 상습 침수 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 같은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되는 건축법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용도의 건축물 지하층의 거실 설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것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그동안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반지하에 있는 방이나 거실, 주방 등 실제 살림을 하거나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장마 등의 침수 또는 환기, 채광 부족, 습기, 곰팡이 등으로 거주 환경이 열악해서 이를 개선해 보고자 한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거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임대인 기숙사의 경우 침실과 같은 개인 공간뿐만 아니라 헬스장이나 공동주차장 등 임대인 기숙사의 기본시설인 공용공간도 건축법상의 거실에 해당되는 데다 또 임대인 기숙사라는 건물이 다세대나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속하다 보니 이상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바,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지하층에 설치되는 헬스장이나 카페, 식당 등 근생이라도 오피스텔이나 일반 업무용 또는 근생 빌딩 등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대인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속한다는 이유로 같은 용도라도 이러한 용도의 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인데 결국 허가권자들은 임대인 기숙사의 공용공간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허가권자들의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인식인데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사실 이번 개정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에 임대인 기숙사의 공용공간까지 포함시킬 것 같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막 시작된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심의와 허가 과정에서 허가권자나 심의위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당연히 임대인 기숙사의 공용공간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것으로 그것은 그동안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심의와 허가 과정에서 기숙사에 대한 건축 기준이나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초월하는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짐작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법이나 건축 기준에 있는 규정을 무시한 채 주차장이나 기숙사에 대한 기준 면적 등을 확대하라거나 운영체계 등에 대한 기준을 따로 설정하고 있는데 오늘 설명하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거실의 설치를 금하겠다고 법에서 명시된다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금년 3월 27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등 건축 관련 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은 사회가 변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화되는 것은 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며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주차 설치 기준이나 주차 단위 크기의 강화 그리고 얼마 전 전기차의 등장으로 지하 주차 램프의 완화 구간을 설정하겠다는 발표가 그렇고 또 오늘 설명하는 지하층에 거실의 설치를 금하겠다는 것이나 특히 파격적인 임대인 기숙사의 건축 기준이나 규정 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심의를 거치겠다는 각 지자체의 의도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본 채널에서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만약 임대인 기숙사 등의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규정 등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오늘 설명한 지하층에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내용은 임대인 기숙사를 건축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으므로 가급적이면 3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단독주택이나 임대인 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거실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임대인 기숙사가 불리해지는 이유, 두 번째로는 건축법상 거실에 대한 용어의 정의, 세 번째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모순, 또 네 번째로는 허가권자들의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인식,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금년 3월 27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라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즘은 물가와 인건비는 상승하는 등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 가운데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건설업계 전반적인 경기마저 대단히 좋지 않아 선뜻 건축 계획을 실행하기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다 또 건축 관련 규정은 날로 강화되고 건축 심의와 허가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그동안의 건축 경험으로 볼 때 계속 강조해온 바와 같이 만약 건축 계획이 없다면 모르지만 언젠가 임대인 기숙사뿐만 아니라 다가구나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건축 관련 법이나 규정이 더 강화되고 까다로워지기 전에 건축 허가라도 먼저 신청을 해둔다면 허가 신청 시점에 현행 기준이나 기준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서 앞으로 건축을 하는데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 오늘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나 또는 임대인 기숙사 등을 건축하시는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